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 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코스닥 7% 폭락, 그래도 가는 놈은 간다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2.5%, 코스닥이 7.5% 폭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은 장중에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등 검은 월요일이라고 오늘 증시가 불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더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코스피는 2000선 전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최대 이전 저점인 1800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인 600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 저점인 500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점 매수세나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단기간에 좀 쉽지는 않을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다가 이런 흐름 자체를 바꿔줄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기본적인 모멘텀 변화, 큰 이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제 긴 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그동안의 1200원 돌파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각자의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슬쩍 넘어선 게 아니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1215원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전 고점인 1250원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시장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이 오늘 다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비롯한 유럽까지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인 이슈는 최근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후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재개한 게 전 세계에 타격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일 무역 분쟁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가 2% 이상 급락한 것처럼 오늘 일본 증시도 2%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미중 무역 전쟁 타격에 이어서 홍콩 쪽 지금 정치적인 불안에 대해서 영향이 있으면서 같이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통화별로는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다만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약간 용인하는 부분이 있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는 쓸 카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좀 용인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엔화는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좀 있긴 한 건데요. 통화시장과는 별개로 이제 각각의 국가별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이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겠지만 주식시장은 당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중일 비롯한 아시아 증시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뭐 코스피나 중국 일본 같이 증시만 보면 2%대 하락이라서 사실 뭐 패닉이다 검은 월요일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코스닥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겹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신라젠 사태로 바이오주가 폭락하고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뭐 미중 무역 전쟁에 한일 무역 전쟁에 여러 가지가 다 겹친 상황에서 이 신라젠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게 이제 완전히 지금 시장이 좀 패닉셀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가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지만 소폭의 반등을 하더라도 코스피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반등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주 일부 문제되고 있는 녀석들만 좀 빠지고 나면은 나머지들은 이제 뭐 심리적으로 눌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반발 매수세, 저점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코스닥이 폭락한 게 순전하게 이제 뭐 한일 이슈, 무역 분쟁 이슈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제 신라젠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이 있을 건데 이번 신라젠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기본적 분석상 어떻고 또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던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뭐 그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완벽한 분석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완벽할 수는 없는 거고, 차트상 전저점이 깨지고요, 신저가가 깨지고 하면은 그건 우선은 나와야 됩니다. 위험관리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시거나 매도를 해서 이제 청산을 하셔야지, 무언가 개인 투자자가 알 수 없는, 또는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차트와 가격이 다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분석을 믿고, 또는 어떤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대응을 하시다가 차트가 신저가가 깨지고 지지저항이 무너지고 하는데도 손절을 안 하고 위험 관리를 안 하고 버티다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증시 전체 방향성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트럼프로서도 그렇고 중국으로서도 그렇고 다시 시작한 마당에 이걸 또 뭐 누구 하나가 갑자기 굽히기도 어려울 거고요. 또 이제 상황상으로도 당분간 단기간에 이게 해결이 되긴 쉽지 않아요. 지난번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에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반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조만간 트럼프도 또다시 중국을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중국도 또다시 반격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당분간 이 이슈 때문에 증시는 쉽지가 않다. 특히나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의 타격이 더 클 건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그것만으로도 중국 증시의 약세로 한국 증시의 동반 약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일본까지 지금 이러한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들,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언론들, 어느 나라 언론인지 모를 곳들에서 좀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내용을 조금 이제 왜곡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부분을 그냥 우선 보도하고 본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일본 정권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일본도 타격을 받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타격을 받긴 하지만 이게 뭐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잘 사는 나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일본이 이제 전자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뒤처지는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서 압박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과 아베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불확실성, 시장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난번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골드만삭스 역시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딱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 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걸 갖다가 당장 나라 망할 것처럼 막 불안감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스피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쨌든 악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을 하는 건데, 당장 뭐 엄청나게 무슨 시장에 망할 것처럼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다만 이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라젠 등의 바이오 쪽 이슈 때문에 좀 과도한,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정부도 기업들도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뭐 일본 쪽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자금을 회수한다는 등 여러 가지 억측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일본 은행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삼성과 SK 등에 대해서 자금 회수 안 한다, 걱정 말라 라고 따로 이제 만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반도체 분야는 당연히 타격은 좀 있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다 극복을 해 나갈 거고, 또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 나라 망할 것처럼 막 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부와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이제 일본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남북 간 경제 협력까지는 아주 먼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일본을 넘어서는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이라도 지금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기업과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역시도 이제 몇 년 뒤에는 그에 따른 수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도 소재와 부품 등 이 기술 쪽에 매년 1조 원 등을 1조 원씩을 투자해서 5년 뒤에는 일본 의존도를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기업들로서도 이제 그러한 준비들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일본 뭐 그렇게 무서워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지금 일본과 화해하고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런 부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증시 쪽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적인 이슈, 또 이제 한일 무역 분쟁 등 대외적인 이슈, 여러 가지, 또 이제 바이오주 쪽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건 사실이겠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증시의 흐름과는 별개로 강세 보이는 종목과 테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그렇게 폭락을 하고요. 코스피도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일본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믿을 거는 당분간은 일본 테마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해도 가는 놈은 간다 라는 관점에서 어렵게 기본적 분석이나 예측 이런 것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차트를 기준으로 변동점이 깨지고 지지장이 무너지는 녀석들은 비중 줄여가면서 이제 매도하시고, 고점 경신하고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녀석들은 조금씩 이 매수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실현까지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은 일본 테마주들 위주로 강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증시가 조금 이제 한숨 돌리고 양옆까지 쳐다볼 수 있게 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 테마주들 다시 한번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 예전에 테마주들 분야도 농업 분야를 비롯해서 광물 분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연계돼서 같이 시장에서 테마주가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종목이 조금 차트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또 다음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 일본 테마주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신성통상이 오늘 바로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이죠.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고요. 1차 매직 구간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린 건데, 이제는 1차 매직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이 상승하는 동안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 추격하실 분들은 기다렸다가 다음 조정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는 불매운동이 좀 이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이 먼저 이제 소재, 부품 이런 쪽보다 더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모나미 역시도 정고점을 또 경신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 매직 구간 그리고 이제 2차 매직 구간까지 다 지나갔고요. 고점에서 아직 조금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았는데요. 추격하기에는 자리가 또 이제 증시 흐름에 부담스러운 시기이긴 하니까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시기보다는 1, 2차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이 분할로 차익 실현해 나가는 관점 접근을 먼저 하시고, 추격하실 분들은 다음 조정 구간을 기다려 보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역시 계단식 상승 시도, N자형 급등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제 모나미와 신성통상 하이트진로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은 정고점 14,000원 이하 돌파 전까지를 추격 범위로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이제 10,000원 이하, 그리고 이제 넉넉하게 잡으면은 9,0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흐름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또 마찬가지 관점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전고점의 1,400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95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적용 패턴 완성하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리티 윗골이 달린 장대 연봉을 한 차례 수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이 윗골이 달린 장대 연봉 부분을 감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급 소화, 이제 손바뀜 현상이라고 보시고 이 캔들이 소화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전고점인 4,600원 돌파 전까지를 매집 범위로 추격 범위로 보시고 손절가는 전저점 3,000원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나리자도 보실 수 있겠고요. 모나리자는 4,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3,000원 이하까지 잡으실 수 있겠고, 지금 천천히 경사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범위상으로는 3,4,000원 사이 매집 범위와 각각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지사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지사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전고점인 16,000원 이하 추격할 수 있는 매집 범위를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은 12,000원까지 전저점이죠. 그리고 좀 길게 잡으면은 10,0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흐름 더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BH 글로벌도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의류 관련 부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의류 관련, 특히나 이제 뭐 속옷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기존에 대북 테마주였던 녀석들이 일본 테마주로 합류하기도 하고, 문구라든가 생활용품 같은 것들까지 전부 다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로 테마의 범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TBH 글로벌은 4,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되고요. 손절가는 2,5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세 전환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가스텔 바닥도 천천히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죠. 차트가 조금 눌려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세경 패턴 또는 N자형 급등 패턴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점인 16,000원 이하까지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11,000원까지, 아직까지 범위가 확 달라 이렇게 벌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두시고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령메디앙스 역시 바닥에서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00원 이하까지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7,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세 전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깨끗한 나라는 바닥 탈출, 바닥 박스권 탈출을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탈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강한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3,000원과 2,000원 사이 박스권 매집범위라는 말씀을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드리고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7월 30일과 8월 1일 전후로 다 한 번씩 다뤄드렸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티알까지가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보라티알은 11,000원 이하 매집범위,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은 7,500원, 길게 잡으면은 6,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깃바람 패턴을 완성하면서 한 차례 더 급등 기대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K 역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추격하기가 조금 자리가 높아지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완전한 급등은 하지 않고 있고, 이제 봉오동 전투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투자한 은행들, 극한직업, 기생충 등 모두 대박이 났고, 이제 봉오동 전투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 이 봉오동 전투 같은 영화가 개봉되면 전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겠죠. 아마 이제 대박 흥행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컴퍼니 K는 신고가까지 열어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4,000원 이하, 15,000원 이하가 추격 범위, 손절가는 8,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변곡점에서 말씀드릴 때 1, 2차 미리 대응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동안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추격도 지금 전고점 부근에 아직은 머물러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종목들도 여전히 꾸준히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니온이 그동안의 하락 조정을 마치고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원래 같았었는 이제 대부 이제 광물주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이번에 자회사가 그 국내 신발 판매 회사 슈마커라는 곳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ABC마트가 일본 회사라고 그 불매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거 가지고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물 테마 관련해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본 이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부 또는 중국 이슈로 추세 전환 기대감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5,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소저가는 4,000원까지 잡고서 추세 전환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일본 그 사금융에 대한 상대적 수혜 리드코프가 주목을 받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상승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7,500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 되고요. 조절가는 5,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그렇게 뭐 크게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한 상승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일본 테마주를 합류한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바닥 박스권 탈출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상으로 특별한 뉴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이 정도 실리면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고점인 17,000원 이하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은 13,000원, 길게 잡으면 11,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PM 테크가 굉장히 깔끔한 N자형 급등 패턴을 완성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점이 1,400원 이하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1,200원, 길게 잡으면 1,0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N자형 급등으로 추가적인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KPM 테크도 7월 28일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죠. 당장 이번 주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어떤 규제를 하게 될지 또 나오게 될 건데 8월 7일 이후에 그때 2차 전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NF도 바닥 탈출 시도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저가 깨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죠. 즉 차트상 좀 자리가 낮더라도 흐름이 부진하더라도 이렇게 신저가와 지지저항이 깨지지 않으면은 반등 가능성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간에 뭐 증시 흐름이 어떻던 기본적 분석이 어떻던 뭐가 어떻든 간에 신저가와 지지저항이 깨지면은 우선은 비중 줄여가면서 나오시는 관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F는 8,000원 이하 전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7,000원 이하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워닝 머티리얼즈 역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29,000원 이하 전고점 돌파, 이전고점이죠.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22,000원, 길게 잡으면 19,0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SN텍,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죠. 이 종목은 생각보다 좀 굉장히 빨리 달려주고 있어요. 처음에 7월 말에 분석을 해드리고 나서 바로 8월 초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서 이게 사실 지금은 추격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잡으신 분들만 차익 실현을 좀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의 한차례 좀 크게 나오고 나서가 이제 3차 추격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가실 분들은 10,000원 이하 가격대를 추격 범위로 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7,500원 내외 조정 거치고 반등하는 흐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짧게 잡으면 7,500원 이하, 길게 잡으면 5,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흐름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성을 보실 수 있겠고, 한 차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반등하는 변곡점이 생기고 있죠. 최대 전고점 이하까지 다 추격 매수 범위가 되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8,500원, 길게 잡으면은 7,500원까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변곡점이 나올 때 대응을 하시면은 손절을 짧게 잡을 수가 있게 되죠. 올라가면서 잡게 될수록 점점 더 손절가와는 거리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또 이제 다 들어가시기보다는 조정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분할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캠트로스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캠트로스도 고점을 향해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지속해 나가고 있고요. 6,000원 이하 전고점 돌파 전까지가 추격 매수 범위, 손절가는 3,500원 이하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 있고요. 좀 넉넉하게 잡으면 3,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다시 한번 조정 거치고 상승 시도 해주고 있고요. 19,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11,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램테크놀로지와 솔브레인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슬금슬금 밀어올리는 녀석들 어느정도 수급 소화가 되고 준비가 되면은 이슈 나오면서 추가적인 급등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깃바른 패턴이 이어지는 건데, 깃바른 패턴 시작이 장대 양봉 급등 이후에 깃바령이 나오고 또 그 완성도 장대 양봉 또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10,000원 이하가 추격 매수 범위, 조절가는 짧게 잡으면 5,500원, 길게 잡으면 4,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흐름을 더 보시면 되겠고요. 솔브레인은 8만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6만원, 길게 잡으면 55,0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테마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볼 종목들 중에서 이제 핸드폰, 휴대폰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좀 얼마나 주목받게 될지 사실 불확실한 측면이 있긴 한데, 갤럭시 노트 10이 이제 하루 뒤 공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쨌든 이제 이번 주 중에 아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될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게 그렇게 크고 강하게 흐름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증시 흐름 전체적인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대폰 테마도 어쨌든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테마로 다 합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수급적으로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같이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뉴파워 프라지바가 있겠고요. 오늘도 강세가 좀 있었죠.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최대 22,000원 이하까지를 매집 범위로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4,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반등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하다가 만약에 매수 대응을 했어요. 근데 얘가 꺾인다, 14,000원 전저점을 다시 깬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우선은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물려가지고 끌려 내려가면 그때부터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41,000원부터 제가 항상 매집 범위가 어디, 그 다음에 손절가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매집 범위 안에서는 이제 뭐 분할 매수를 하든 저점 매수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버티기를 하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손절가를 깨고 전저점 지지상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비중 줄여가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고 저떻고 기본적 분석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테라셈과 픽셀 플러스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테라셈은 2,000원 이하가 전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집범위 되고요. 이 1,400원 내외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반등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1,000원까지 넉넉하게 잡아둬야 되고요. 아직까지 좀 지지 저항이 애매해요. 그 다음에 픽셀 플러스도 바닥에서 반등 시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등이 이어지면 상승 전환되는 거고요. 또다시 전저점이 깨지면은 그거는 반등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7,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4,5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 테마주 하청기계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8월 7일 이후에 일본의 2차 제재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게 될 건데, 그때 2차 전지, 공략기계, 탄소섬유 뭐가 됐든 간에 추가적으로 일본 테마주들 더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청기계는 4,500원 이하 전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집범위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3,000원, 길게 잡으면은 2,250원까지 잡으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손절도 짧게 잡으면 얼마, 길게 잡으면 얼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짧게 잡은 부분부터 비중을 줄여나가기 시작해서 최대한해도 길게 잡은 부분까지 넘어서면은 무조건 다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또 이제 급등주, 세력주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하시면은 변동성 버티기가, 그리고 또 이제 위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액 비중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시고요. 그래야 이제 손절가도 진입가격과 손절가까지 몇십 %까지도 나오잖아요. 근데 또 올라갈 때는 또 몇백 %도 올라가기 때문에 오를 때 많이 오르는 만큼 조정도 클 수 있다, 손절도 길게 잡힐 수 있다는 부분 감안하고 나서 전체 본인의 자산 대비 투자금, 또 이제 투자금을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지 같은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기 굉장히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당분간 증시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겨낼 방법은 있겠습니다. 가는 놈은 가니까 그런 녀석들 위주로 관심 가지면서 잘 대응하셔서 이번 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코스닥 7% 폭락, 그래도 가는 놈은 간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